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필기 제13장 전선의 접속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접속은 첫 번째 일반 사항으로서 전선의 접속 조건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선의 접속으로서 전선을 시공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전선이 짧은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경우는 연장을 해야 되겠고, 방향이 다른 부하를 접속할 때는 분기를 해야 되겠죠. 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테이프로서 전선을 접속할 때 필연적으로 절연 피복을 탈피를 해야 되겠죠. 이에 따라서 테이프로 접속 전과 같은 절연을 보강해 줘야 되겠죠. 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 일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벗기기. 전선을 벗길 때에는, 즉 전선이 내부 도체에 절연 피복으로 내부 도체에 절연 피복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프로 전선 피복을 탈피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내부 도체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프도 반드시 전공 나이프, 우리가 전공 나이프라 하면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가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다들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칼날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선이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칼날이 절연 피복에 닿는 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곡선으로 날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반드시 전선 피복을 탈피를 할 때는 전공 나이프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와이어 스트리프를 써야 되겠죠. 자, 전공 나이프를 사용을 해서 직접 절연 피복을 탈피를 할 때도 연필깎이 식으로, 연필깎이 방식으로 내부 도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비스듬하게 연필깎이 식으로 피복을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사항이 들 수 있는데, 내부 도체가 손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상이 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 공사를 시공 후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2년 후에 다시 재시공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20년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물리적 충격이라든가 다른 공사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예상이 되는 손상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선의 접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접속 조건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복해서 출제가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선의 접속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의 인장 강도가 80%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유지해야 하며, 자, 이 말은 달리 말을 한다면은 20% 이상, 즉 기계적 강도, 인장 강도가 20% 이상 감소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20% 이상 감소라는 말이 나올 때 숫자는 2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시험 문제에서는 교묘하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도록 출제가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선 접속 후 전기 저항이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 값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I 제곱 R이라는 주울열이 발생하겠죠. 자, 이것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기 저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접속 전과 같은 절연을 확보해야 된다. 따라서 충분한 테이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테이핑을 해서 절연을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종 전선 간의 접속을 할 경우에는 전기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적인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을 해야 된다. 특히 이 알루미늄 전선과 구리 전선에 접속할 때는 전용의 접속자를 이용해야 된다. 자, 이 부분 시험에 출제가 되곤 합니다. 접속 부분은 접속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 및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그 접속 조건을 네 가지로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선의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선의 접속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선 접속. 예, 바로 연장을 할 때 사용하는 접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기 접속입니다. 방향이 다른 부하를 연결할 때 분기 접속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종단 접속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선을 연결해서 끝매점을 할 때 종단 접속을 한다. 그래서 전선의 접속 방법은 직선 접속, 분기 접속, 종단 접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다음은 이제 직접적인 전선의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접속 종류는 납땜 접속, 슬리브 접속, 커넥터 접속. 접속 방법이 세 개로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납땜 접속, 슬리브 접속, 커넥터 접속. 자, 전선의 접속 방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특징이나 종류가 세 가지로 나열되는 것은 한 번씩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직선 접속과 분기 접속. 예, 단선의 전선의 종류에는 단선과 연선이 있겠죠. 그래서 첫째, 단선의 직선 접속은 종류가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트위스트 접속과 브리타니아 접속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위스트 접속, 말 그대로 전선을 꼬아서 연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전선을 직접 꼬아서 전선을 꼬아서 접속한다 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선을 서로 엇갈리게 해서 꼬아준다. 그렇다면은 전선이 굵을 때는 직접적으로 꼬아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6스퀘어 이하에 가는 전선에 접속할 때는 트위스트 접속을 사용한다. 이 숫자가 들어가죠. 설비에서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꼭 주의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브리타니아 접속입니다. 그래서 접속 대상이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전선이 되겠죠. 굵은 전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6스퀘어 이하보다가 10스퀘어 이하가 굵고 10스퀘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꼬아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전선을 접속할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선을 겹치게 설치를 해서 별도의 조인트 선으로 묶어준다. 조인트 선, 접속선 해서 0.9에서 1.2mm 연동선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바인더선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잘 굽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경동보다는 연동을 사용해야 되겠고, 굵기가 0.9에서 한 1.2mm 정도 선으로 감아준다. 그래서 1.0에서 1.2, 그래요. 교재가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1.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0.9에서 1.2mm 정도 낮은 선을 접속선으로 하여 감아주는 브리타니아 접속법, 두 가지 접속법이 있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접속 그림이죠. 접속 그림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 그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몇 회를 감아주느냐 이렇게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일일이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네, 두 번째 연선의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선의 접속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권 접속과 단권 접속과 복권 접속, 그리고 브리타니아 접속법입니다. 자, 단권 접속은 연선은 소선이 많겠죠. 그래서 단권 접속은 소선을 하나씩 차례로 감아서 접속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복권 접속은 연선 전체를 소선 한꺼번을 감아서 접속하는 방법이 되겠고, 브리타니아 접속 방법은 단선의 직선 접속처럼 조인트선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접속선, 조인트선이죠. 조인트선을 사용한다. 1.0에서 1.2 교재가 나온 대로 1.0에서 1.2mm 연동선으로 감아주는 접속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선의 직선 접속에는 있는데 연선의 직선 접속에는 없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의외에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응용은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선의 직선 접속은 트위스트 접속 방법, 브리타니아 접속 방법. 자, 연선의 직선 접속 방법은 첫째 단권 접속, 그래서 복권 접속, 브리타니아 접속이죠. 그래서 단선의 접속 방법 중에서 어때요? 연선의 직선 접속 방법에서 없는 것, 이건 브리타니아 접속이 있는데 트위스터 접속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답은 트위스터 접속 방법이다. 자,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가 된다 하는 게 이제 응용형이다. 한 번만 보시면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이런 문제들이죠. 자, 다음 직거리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거리 접속은 박스 안에서 접속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전선관 작업을 할 때, 뒤에 이제 배선 설비 공사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선관, 즉 원형으로 된 파이프와 같은 전선관에 작업을 할 때는 절대로 안에서 절연 전선에 접속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접속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정션 박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정선 박스를 설치를 해야 되고 전선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그래서 박스 안에서, 박스 내부에서 전선에 접속을 할 때는 반드시 직거리 접속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사용 시 이 커넥터는 와이어 커넥터입니다. 와이어 커넥터
와이어 커넥터는 심선을 2회 내지 3회 감아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숫자가 들어가죠. 예,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2회 내지 3회 감아서 끊고 종단하고, 그리고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꽂음식으로 접속을 하고,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해서 접속한 경우에는 테이핑을 하지 않는다. 테이핑을 하지 않는다. 테이핑을 하는 경우에서는 뭐 4회 이상을 감아서 종단을 한다. 그래서 더 많이 감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종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와이어 커넥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용수철이 들어있어서 감은 부분을 꽂음식으로 어때요? 커넥터 안으로 밀어 넣으면은 용수철이 어때요? 늘어나겠죠. 늘어나서 그 탄성으로 꽉 집어주죠.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자, 다음 슬리브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브 접속은 관형과 S형 슬리브. 네. 관형은 우리가 흔히 보는 관형에서 C형 슬리브. 자, C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C, 영어 알파벳에 C자형으로 생겼다고 C형 슬리브라고 합니다. 절연 전선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자 하는 내부 도체를 겹치고 C형 슬리브를 압착을 해주면 되겠죠. 이와 같은 C형 슬리브 또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형, 그리고 S형, P형, B형 등과 같은 이런 여러 종류의 슬리브가 있는데, 자, D형 슬리브는 없다. D형 슬리브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 중 슬리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그리고 슬리브는 단선 연선 접속 시에 사용이 되며 직선 접속과 분기 접속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슬리브에 대해서 응용 문제는 단선 접속과 연선 접속은 물론 직선 접속과 분기 접속에도 사용이 된다. 자, 교재에서 나온 것은 S형 슬리브의 직선 접속이 되겠습니다. S형 슬리브에서 이렇게 분기 접속을 하는 경우도, 자, 이렇게 접속을 하면 분기 접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형 슬리브를 작업을 할 때는 2 내지 3회를 꼬아서 2 내지 3회를 꼬아준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접속 시에 S형 슬리브로 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선 및 기구 단자의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착 단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단선은 6스퀘어 이하, 연선은 사용 10스퀘어 이하 이상을 사용할 때는 연선을 사용을 해야 되며 압착 단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진동이 있는 기기 연결 시에는 스프링 워셔를 사용해야 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스프링 워셔가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진동이 예상이 되는 전동기나 발전기를 기초에 고정을 할 때, 그리고 외부 설비로서 이제 철탑과 같은 부재 연결할 때는 스프링 워셔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이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프는 전선 접속 후 절연을 확보하기 위하여 테이핑을 한다. 절연 확보, 가장 큰 목적이죠. 자, 테이프를 감는 방법입니다. 테이프를 감을 때는 반폭씩 겹쳐서 감아준다. 그래서 반폭 2분의 1씩 겹쳐서 단단히 감아준다. 자, 그리고 테이프는
고무 테이프를 비롯해서 4가지 테이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테이프에 대해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무 테이프입니다. 재질이 고무가 된다 하는 것은 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절연성 혼합물을 압연하고 가황 후 절연성을 정대시키기 위하여 황을 첨가하는 작업이 가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무풀을 칠한 것이다. 서로 밀착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서로 밀착을 방지하는 또 비닐 테이프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리물, 비닐이에요. 격리물을 가지고 있고, 규격은 0.9mm, 폭은 19mm, 길이는 8m다. 과연 폭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두꺼운 건가? 아니, 폭이 넓은 건가? 이게 예상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비닐 절연 테이프의 기본 규격입니다. 기본 규격이 두께는 0.2mm, 폭은 19mm. 19mm를 기준으로 하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을 했고 테이프다 하면은 일반적인 전기 테이프 주세요 또는 비닐 절연 테이프를 주세요 하면은 이 테이프를 줍니다. 두께는 0.2mm 그리고 폭은 19mm. 그래서 테이프다 하면은 떠오르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추어서 비교를 하면은 두께는 0.9mm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닐 테이프의 두께가 0.2mm니까 어때요? 4배 이상이 되니까 어때요? 많이 두껍죠? 왜? 늘어나니까. 고무는 늘어나니까. 늘어나면 두께도 어때요? 얇아지겠죠? 얇으면서 늘어난 만큼 탄성이 작용을 해서 꽉 고정이 되어 있는 이런 성질도 있겠죠. 폭은 19mm. 폭은 비닐 절연 테이프와 같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길이는 8m.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길이에 대한 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곤 합니다. 다음 비닐 테이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은 비닐 수지 혼합물을 사용을 한다. 혼합물을 재질로 해서, 즉 비닐을 재질해서 만들었다고 비닐 테이프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점착성이, 즉 고무풀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대부분이 고무풀이 있습니다만은 고무풀이 없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에어컨 실내기를 설치를 하고 전원선과 냉내가 통과하는 선을 하얀 비닐 테이프로 감아뒀죠. 그게 바로 점착성이 없는 아주 전형적인 비닐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0.15, 0.2, 0.25에서 중간에 있는 규격이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이 규격이 되겠습니다. 비닐. 자, 요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mm 그리고 폭은 19mm. 폭은 19mm다. 길이는 10m, 20m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색은 여러 가지 색이 있죠. 비닐 테이프에는. 그래서 보시면 검은색, 흰색, 회색, 파란색, 녹색, 노랑, 갈색, 주황, 빨강색 종류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음 중 비닐 테이프의 색상이 아닌 것, 남색, 보라색. 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을 같이 해 두시면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스럽지를 않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리노 테이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격은 0.18mm, 0.25mm 두 가지가 있는데 비닐 테이프보다가 조금 작거나 조금 폭이 넓다, 이렇게 두께가 얇거나 또는 두껍다.
그리고 폭은 13, 19, 25 해서 19mm를 중심으로 해서 자, 어떻게 되나요? 6mm씩 빼면 되죠. 이렇게 빼면 13mm, 25mm 뭐 굳이 외우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가 6m가 된다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고무 테이프는 한 권의 길이가 8m인데 비해서 리노 테이프는 한 권의 길이가 6m다. 그러면 어때요? 변경을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고무 테이프는 한 권의 길이가 6m입니다. 혹은 리노 테이프는 한 권의 길이가 8m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상을 해 두시는 것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답을 찾는 지름길이다는 거예요. 노란색은 특히 노란색은 배전반, 분전반 변압기, 전동기 단자에서 절연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선의 절연 강화 및 피복 보호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특히 그래서 연피 케이블 가공 후에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절연성, 보온성, 내유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연피 케이블을 가공 후에는 반드시 연피 케이블 가공 후에는 반드시 리노 테이프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기 융착 테이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성수지와 고무를 주 성분으로 해서 합성수지와 고무를 주 성분으로 했다. 잘 늘어난다. 고무 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연하여 판상으로 만든 것으로서 감을 때 자기 길이의 약 2배로 늘려서 감으면은 융착이 된다. 2배로 늘린다, 융착하면은 자기 융착 테이프입니다. 시험에 중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배를 늘려서 감으면은 서로 융착이 돼서 벗겨지지 않는다. 그럼 벗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칼로 해서 절단을 해서 벗깁니다. 그리고 두께는 0.5에서 1mm, 0.5에서 1mm니까 많이 두껍죠. 0.2mm에 비해서. 그리고 폭은 19mm. 아하, 비닐 테이프와 폭은 표준 사이즈로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길이는 5에서 10m. 그리고 내오존성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성격이죠. 절연성 그리고 보온성 이런 부분들이 테이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내오존성 성질을 자기 융착 테이프에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비닐 외장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접속 시에 사용을 하고 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테이프의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사진이 잘 나오죠. 그래서 한번 잘 테이프에 대해서 잘 봐두시면은 이미 알고 있는 사진도 있고 또 새롭게 보는 사진도 있겠죠. 자, 고무 테이프, 자기 융착 테이프, 리노 테이프, 비닐 테이프의 사진이었습니다. 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예, 다음은 13장 전선의 접속 그 단은 핵심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을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첫 번째, 전기장이 첨가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전선의 접속 조건이죠. 전선의 접속 조건입니다. 전선에 전기장이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전선의 세기가 30% 이상 감소라는 글자가 있을 때는 앞에 숫자가 20%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린다면은 기계적 강도, 즉 인장 강도가 어때요?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 80% 이상 유지. 자, 이렇게 두 가지 숫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리고 접속 부분은 와이어 커넥터 등 접속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어때요? 이 납땜 인두, 그리고 인두가 전원을 연결하여야 될 경우에는 전원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아주 용이하지는 않겠죠. 자, 네 번째, 알루미늄을 접속할 때는 고시된 규격의 접속관 등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해야 된다. 원인은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접속 방법 중 트위스터 직선 접속 설명으로 맞는 것은 트위스터 접속 그리고 브리타니아 접속. 자, 접속 조건 중에서 규격입니다. 6스퀘어 이하의 가는 전선,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전선 접속이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스퀘어 이하의 가는 단선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 1번이 답이겠죠.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선의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의 전선은 직선 접속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은 같은 문제인데 중복이 돼서 출제가 된다 하는 거 아시겠죠? 표현은 달리 하더라도. 그래서 트위스터 접속 방법 1번이 되겠죠.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적이 6스퀘어에 가는 단선의 직선 접속 방법은 트위스터 접속 방법이죠. 트위스터 접속 방법. 자, 계속 중복해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 이런 문제는 내가 맞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착력은 떨어지나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좋아 연피 케이블의 절연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노 테이프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리노 테이프. 이렇게 시험 문제가 중복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단답형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선의 직선 접속 방법 중에서 트위스터 직선 접속을 할 수 있는 최대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하인가? 네, 6스퀘어죠. 6스퀘어. 이 관련해서 브리타니아 접속은 10스퀘어 이상이다 하는 게 숫자가 들어가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배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 방법은 어떤 것을 사용하여야 되느냐. 옥내 배선에서 슬리브를 사용해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번 슬리브 접속이다. 이상으로 전기기능사 필기 제13장 전선의 접속에 대한 이론과 단원 핵심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